20년 동안 연탄을 배달해온 연탄가게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퇴근할 때 연탄 창고를 열어놓으신대요. 누가 연탄을 가져가면 어쩌나 싶은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연탄을 가져가겠어. 오죽하면.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버틀란트 러셀이 그랬다죠. 사랑과 지식에 대한 갈구는 나를 천국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인류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내려놓았다. 사랑과 지식이 아무리 화려한 역사와 업적을 자랑해도 결국 인간 세상을 지켜온 것은 말없는 연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아들의 방 중에서 니콜라 피오바니의 연주곡 라 콜사,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입니다.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여러분께 시카프 수상작들과 해외 유명 작가들 단편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상영회에 초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초대권을 제공한다는 거.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주중에 2003 베스트 애니 열전이 상영하는데요. 당첨자를 저희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어요. 한번 잘 가서 보시고요. 또 이번 일요일 밤, 정확히는 월요일 새벽 3시에 방송이 없습니다. 정파되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그 시간에는 라디오를 켜고선 깜짝 놀라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김희경 씨가 저 인터넷 게시판으로 아타나 주아를 본 감상문을 올려주셨네요. 아타나 주아의 이야기, 우리 마음속의 가장 유치한 심리를 속 시원하게 끄집어내준, 마치 밑바닥을 박박 긁어내주는 것 같이 개운한 영화였다. 영화가 끝나고 시청 방면으로 걸었다. 덕수궁 가기 전에 소공동 지하도가 나오는데 좀 늦은 시간이라서 지하도로 내려가기가 조금은 두려웠지만 정작 내 온몸을 굳어버리게 한 것은 불량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관처럼 생긴 종이박스만이 열맞춰서 늘어져 있는 풍경이었다. 거친 입김에 의해 종이박스가 살짝살짝 들렸다 내려앉을 뿐 사람의 모습은 코빼기도 안 보일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종이박스 관들. 한겨울을 노상에서 나기 위한 노숙자들의 집. 말하자면 서울 도심 속의 이글루인 것이다. 따뜻할까? 이런 오문이 어딨을까? 그래도 묻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그 관뚜껑을 열어보고 싶다는 욕구까지. 언젠가 다른 지하도를 지나다 잠자리를 다 정리한 다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잠을 청하던 젊은 노숙자 한 분을 본 적이 있다. 무슨 음악을 듣고 있을까? 어떤 라디오 프로를 듣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그렇게도 궁금하더니 나의 이런 철없는 호기심들이 손가락질을 받아도 별 수 없다. 이것이 아직까지 별탈 없이 따뜻한 방에서 자는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생각들이니 이를 어찌하랴. 영화를 보고 나오셔서 영화 속의 이글루를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하신 그 단상을 적어주셨는데요. 김희경 씨의 남다른 생각과 함께 그 남다른 영화에 대한 감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런 남다른 영화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까지 문득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스냅필 인터뷰는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다양한 영화를 보자고 주장하시는 분. 음악 후에 모시겠습니다. 영화 세크레터리 중에서 라나드 코엔의 노래 I'm Your Man.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I'll wear a mask for you. If you want a partner, take my hand. Or if you want to strike me down in anger, here I stand, I'm your man. If you want a boxer, I will step into the ring for you. And if you want a doctor, I'll examine every
special view. If you wanna drive or climb inside, or if you wanna take me for a ride, you know you can. I'm your man. Oh, the moon's too bright, the chain's too tight, the beast won't go to sleep. I've been running through these promises to you that I made and I could not keep. Ah, but a man never got a woman back, not by begging on his knees. Or I'd crawl to you, baby, and I'd fall at your feet, and I'd howl at your beauty like a dog in heat, and I'd clog your heart, and I'd tear at your sheet. I'd say, please, I'm your man. A sleeper moment on the road I will steer for you. And if you wanna work the street alone, I'll disappear for you. If you want a father for your child, or only wanna walk with me a while across the sand, I'm your man.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that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최근 살인의 추억과 바람난 가족이 예술 영화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예술 영화 전용관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술 영화관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술 영화 쿼터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는 마이너리티 쿼터제를 제기한 젊은 영화학자의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에 이어서 예술 영화 쿼터제, 그리고 마이너리티 쿼터까지 영화 배급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영화계의 뒷모습, 영화 문화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시네필 인터뷰는 마이너리티 쿼터제를 제안한 젊은 영화 평론가를 모시고 우리 영화 배급의 문제, 그리고 어떤 작은 영화, 예술 영화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젊은 영화 비평 집단 주최로 작은 영화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작은 영화, 예술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 마이너리티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영화평론가 조준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 제가 길게 말했죠? 네, 저 영화인회의 정책실장,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역임하시고 지금은 경희대에서 영화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화제의 발제를 하셨다고요. 마이너리티 쿼터제라는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후에 영화계에서는 뭐 예술 영화 쿼터제, 예술 영화의 기준, 뭐 마이너리티 쿼터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직접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일단 그 마이너리티 쿼터제라는 것을 제안하신 그 배경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이 마이너리티 쿼터라는 것을 제안한 배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01년에 그 소위 와라나고 현상이라는 게 있었죠. 와이키키 브라더스랑 라이방이랑 나비랑 고양이를 부탁해 이 네 편이 제대로 관객들에게 선보이지 못하고 큰 영화들에게 치여가지고 이렇게 흥행이 제대로 안 된 것을 두고 관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화를 살리자라는 운동을 벌인 것이 촉발이 돼가지고 작은 영화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것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갈수록 한국 영화 산업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또 악화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마이너리티 쿼터제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됐고요. 마이너리티 쿼터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스크린 쿼터처럼 1년에 일정한 일수를 그 작은 영화 혹은 예술 영화에 할애를 해야 된다. 모든 스크린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영화, 예술 영화를 마치 스크린 쿼터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극장에서 작은 영화, 예술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작은 영화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또 먼저 해볼까요? 사실은 제가 마이너리티 쿼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예술 영화 쿼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구를 지켜라, 질투는 나의 힘, 선택, 영매, 라이방, 오구, 이런 영화들이 어떤 미학적인 성취 혹은 뭐 제작비 규모, 제작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편의적으로 예술 영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제 마이너 영화, 마이너리티 영화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국 영화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영화들을 아주 느슨하게 그 예술 영화 혹은 마이너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이너 영화, 작은 영화는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영화를 보여주기 위한 그 의도에서 그런 개념들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일반 관객들이 생각을 할 때 사실 예술 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예술 영화와 관련된 저간의 논의들을 쭉 들어보면 모두 이렇게 혼동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작은 영화를 얘기하는 건지, 예술 영화를 이야기하는 건지, 혹은 흥행에서 실패한 영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혹은 예술 영화라고 한다면 뭐 유럽 영화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비평가들만 좋아하는 영화를 말하는 건지.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네요. 예술 영화란 무엇인가, 그 개념 정의부터 간단하게나마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골치 아프죠, 이 질문은 정말. 정말로 좀 골치 아픈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어떤 영화 평론가나 이론가도 예술 영화라는 것이 어떤 영화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술이란 무엇이냐, 영화란 무엇이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은, 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영화적 성취, 혹은
세계 영화사 혹은 한국 영화사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표현의 방식, 어떤 주제의 어떤 설정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예술 영화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급진성 혹은 문화적인 급진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영화도 예술 영화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라는 것의 기본 개념부터 혹은 예술의 기본 개념부터 다시 질문하는 복잡한 과정이니까 일단 영화 예술이냐 혹은 예술 영화냐라는 그런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예. 이 우리나라의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 분명히 예술 영화 전용관이 있고요. 그 전용관은 어떤 쿼터에 따라서 1년에 일정 5분의 부분, 3. 예, 예. 5분의 3은 예술 영화, 소위 예술 영화를 상영을 해야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살인의 추억 그리고 바람난 가족이 예술 영화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뒷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또 판정이 나왔는지, 그렇다면 과연 흥행이 잘 된 좋은 영화는 예술 영화가 아닌지 그 문제도 짚어보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예술 영화를 미리 규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관객들이 제대로 감상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예술영화 전용관의 목표냐 이런 예술영화 전용관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에 따라서 그런 어떤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네. 예술영화 전용관이 언제부터 생겼죠? 그 제도적으로 예술영화 전용관이라는 게 보장이 된 것은 본격화되는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2003년부터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코아트홀이라든지 백두대간에서 운영했던 극장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예술영화 전용관의 기능을 담당하긴 했었죠. 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2003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그 흥행이 잘 된 영화들은 예술 영화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된 그 뒷배경은 그것은 사후 심사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후 심사가 문제인데 그 극장에서는 이것이 예술 영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결국 그런 영화들의 흥행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양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예술영화 전용관을 만든 것인데 다른 극장에서 어느 극장에서도 볼 수 있는 영화들을 굳이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틀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나왔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후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적인 관행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 제도를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예술 영화 아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 판정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판정을 내리는 주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인데요. 네. 영화과 교수님들이라든지 영화평론가 분 또는 뭐 애니메이션 평론가 영화사 대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합의에 거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예술영화 전용관에 걸린 영화를 사후에 쭉 그 리스트를 보면서 어떤 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예술영화 전용관들이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혹은 상반기 동안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상영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영화들은 예술영화로 인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예술영화고 이것은 예술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사전 심사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극장들이 안정적으로 이 영화의 목록들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상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작사나 이 수입사 입장에서는
그 사전에 신청을 하려면은 예술 영화로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면은 마케팅상 불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관객들의 예, 선호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모든 영화를 대상으로 이 심사위원단이 이것은 예술 영화, 이것은 예술 영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간단하긴 한데. 너무 번거롭죠. 사실은 모든 영화에 대해서 다 보고 예술 영화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 심사로 가되 어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우리 음악을 한 곡을 듣고요. 그리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이 영화도 아마 글쎄요. 예술 영화, 소위 예술 영화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계의 그 배급 구조에 따르면 타인의 취향 중에서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장면의 플룻 합주곡입니다. 난 후회하지 않아. Je ne regrette rien. 난 후회하지 않아. 플룻 합주로 들어봤는데요. 영화 타인의 취향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시네필 인터뷰 오늘은 마이너리티 쿼터제라는 것을 주장하신 영화 비평가 조준영 씨를 모시고 우리 영화계의 그 어떤 배급의 문제 혹은 예술 영화, 뭐 작은 영화 그리고 다양한 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에서 마이너리티 쿼터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예술 영화를 심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리티 쿼터제가 나온 그 배경을 보면요. 그 스크린 쿼터제의 그 문제점에서 이렇게 제기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맞습니다. 스크린 쿼터제가 다양한 영화들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영화 혹은 예술 영화를 지켜주기는커녕 잘 되는 영화들, 영화사들을 위해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영화인들이 제밥 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투쟁을 함에 있어서 영화인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국 영화계가 그 다양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장해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스크린 쿼터 제도가 다양성을 과연 지키는 제도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보장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지키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 제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
그 생각을 해보면은 살인의 추억이 피해가 클까, 혹은 뭐 지구를 지켜라나 질투는 나임 같은 영화가 피해가 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극장들이 쿼터 제도가 없어져도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는 상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질투는 나의 힘 같은 영화는 아마도 상영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크린 쿼터 제도가 적극적으로는 다양성을 지키지 못하지만 소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영화계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 제도가 다양성을 위한 필요 조건 이긴 하다. 충분 조건은 못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늘 부닥치게 되는 벽이요. 어떤 질문의 끝이 국익이라는 거대한 벽이란 말이에요. 예. 네. 이럴 때 이 스크린 쿼터제도 그 미 상공회의소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을 해야 된다는 예. 등 이러한 논의가 경제계에서도 나오고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세요? 일단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쿼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산업보다는 예컨대 뭐 반도체나 자동차가 더 이익이 많이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화산업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라면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 문화산업도 상당히 규모가 큰 산업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맞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는 경제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한 편의 영화나 한 편의 영화 감독이 어떤 국가의 이미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네. 생각을 해보면은 영화가 경제적인 가치 이상의 어떤 문화적인 혹은 국가 이미지에 있어서도 높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그럼 물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이러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제기했던 질문들이 영화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예술영화 쿼터제라는 것을 스크린 쿼터제를 어떤 대안 형식으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정치인 중에서도 한 위원이 그런 그 예술영화 뭐 상영 일수를 쿼터제 그렇죠. 형식으로 예, 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제안하셨던 마이너리티 그 쿼터제와 그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스크린 쿼터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크린 쿼터 제도를 유지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다양성을 못 지켜준다면은 그 현재 스크린 쿼터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스크린 쿼터제 혹은 지금 한참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뭐 예술영화 쿼터제라든지 마이너리티 쿼터제가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어느 나라나 그 소위 말하는 그 대중영화 그 상업영화가 그 시장의 큰 판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정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할리우드의 공세 때문에 자국의 영화 산업 자체가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국 영화 점유율이 30% 이상 되는 국가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국가들 제외하고 나면은 대략 프랑스, 일본, 한국 3개국 정도밖에 없다고들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예. 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10% 전후, 많은 경우에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되는 것이고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정도밖에 자국 영화 점유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술영화 혹은 작은 영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그런 국가들에 있어서는 조금 사치스러운 것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예술 영화나 작은 영화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이 국가라는
그 어떤 경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 그렇죠. 말은 뭐 예. 한국 예술 영화, 한국의 작은 영화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예, 그건 당연히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분명히. 예.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분명히 어떤 작은 영화, 다양한 영화를 보자는 운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작은 영화, 우리나라의 다양한 영화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정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술 실험 영화 전용관이라는 곳이 전국적으로 734개가 2000년 정도에 있었다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4라는 방송사가 나서서 이 채널4는 1982년도에 설립된 네 번째 지상파 방송사인데요. 네. 이 방송사가 대략 한 20년 동안 거의 한국 돈으로 2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새로운 영화 혹은 신규 감독들을 발굴을 하는데 썼습니다. 근데 뭐 그린 어웨이나 데릭 자만이나 스티븐 프리어즈나 이런 감독들이 사실 채널4가 지원해서 키워낸 감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일본은 정책에서 작은 영화나 예술 영화들이 살아남았다기보다는 산업적인 관행이나 구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요? 단관계 배급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단관이요? 예, 아, 예. 멀티플렉스가 아니라요? 그렇죠. 한 개의 극장으로 개봉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예. 근데 도쿄 시내 단관계 극장이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 이 극장들이 하나의 영화를 오랫동안 상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타이네치왕 같은 게 100일 넘게 상영하면서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기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거나 예술 영화 같은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상영을 보장해 주면서 수익을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네. 또 일본은 그게 가능한 게 DVD나 비디오 산업이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VD나 비디오 쪽으로부터 오는 수입이 대략 한 50%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지금 DVD나 비디오 쪽에서 오는 수입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산업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영화 산업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다르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관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틈새를 노리는 이 영화사들도 나타나고 미라맥스나 파인라인 피처스 이런 그 회사들이 메이저 회사의 자회사들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그런 그 타국의 그 예를 봐서 우리가 그나마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의 풍토에 맞는 좀 본받을 만한 혹은 모방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사실은 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다 모방을 해야겠죠. 그런데 뭐 돈이 많다면은 프랑스식으로 예술 영화에 대한 제작부터 배급 마케팅까지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예술 영화 전용관도 지원을 하고 사실 뭐 규모는 작지만 지금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영화들을 위한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관객이 만들어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산업적인 자생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비관적이기도 하고 낙관적이기도 한 그런 어떤 징후들이 한국 영화 산업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방금 비관적이기도 하고 낙관적이기도 한 징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떤 징후들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와이드 릴리즈라고 부르는 뭐 영화 한 편을 뭐 전국에 300개의 스크린 혹은 400개의 스크린에서 트는 이런 관행 때문에 작은 영화들이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와이드 릴리즈가 가져오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상영 주기가 짧아진다는 데 있거든요. 네. 예술 영화나 작은 영화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관객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거죠. 네. 인지도가 낮을 경우에는 보고 온 관객들이 이 영화 좋더라, 감동적이더라, 라는 입소문으로 조금 천천히 이렇게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입소문 듣고 가서 보려고 하면은 영화가 이미 내린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산업적인 관행,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비관적인데, 네.
와라나고 때부터 지구를 지켜라 질투는 나의 힘까지 이렇게 조금씩 축적되고 있는 관객들의 어떤 자발성 네. 혹은 어떤 역량 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조금은 낙관적일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의 영화들 그리고 흥행 결과들이 상당히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영화들 그리고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네. 선호하는 쪽으로 관객들의 선호도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좀 낙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의 자생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객이 만드는 것 같거든요. 예,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 관객의 힘이 그 산업을 추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와라나고 운동 같은 경우, 작년에 있었던 그 와라나고 운동 같은 것이 일종의 그 관객 운동 같은 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펼쳐진다면 이 작은 영화가 정말 산업적으로도 하나의 시장을, 하나의 부분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우리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할까요? 그 슈팅 라이크 베컴 중에서 들어봅니다. 키나 소나가 부르는 군산. 사리가리 사리 사리가리 다사 사리가리 사리 리가리 다사 네, 슈팅 라이크 베컴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군잔, 키나 소나가 불렀어요. 자, 오늘 시네필 인터뷰는 경희대에서 지금 영화 강의를 하고 계시는 젊은 영화 비평가 조준영 씨 모시고 정말 다양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제도,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그것을 예술영화 쿼터제, 마이너리티 쿼터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영화 배급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해외 외국의 우리가 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무슨 레퍼토리 극장 같은 일종의 그 주류 공간에서 벗어난 혹은 소위 아트 필름들, 예술 영화의 상영 공간이 시스템처럼 계속해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러한 영화를 보는 관객의 층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영화 관람 역사나 영화의 역사를 보면 뚝뚝 끊어져 온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우리가 한때 그 예술 영화 붐이 잠깐 불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예술 영화 개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술 영화는 곧 유럽의 그 난해한
작가들의 그 작가주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예술영화 전용관이라든지 예. 거기서 이야기되는 예술영화 개념을 얼핏 들었을 때 혼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요. 예. 90년대 중반의 예술영화 붐은 사실은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터져나오면서 그동안에 못 봤던 영화들 이런 것들이 마치 전설처럼 이렇게 회자되면서 이렇게 예술영화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뭐 전형이나 모범이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인데 실제로 이건 처음에 예술영화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아주 복잡한 논의로 돌아가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예술영화라고 불렀던 영화들은 어떤 모더니즘 적인 그런 영화들이고 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예술이라는 것은 또 지위가 다르고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90년대에 우리가 예술영화라고 불렀던 것들이 조금 뒤늦게 때늦게 도착한 예술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상 뭐 예술영화 전용관 혹은 예술영화 심사위원회라는 명칭에서 붙어 있는 예술영화라는 것은 또 정원임 씨가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전의 어떤 개념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용어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독립영화 혹은 마이너 영화 이렇게 부르기도 좀 그런 것이 사실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한때 그 예술영화 붐이 일었을 때 그 예술영화는 우리에게 뒤늦게 도착한 소위 그 고전들, 60년대 고전들이라서 뭐 영화를 철학이나 회화나 음악이나 문학과 같이 겨루던 그 시절의 그 영화의 시대가 아니라서 현재 90년대 영화는 좀 더 대중을 그러니까 현재 그렇죠. 21세기 영화는 대중을 끌어안고 가면서 그런 논의 구조에서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 예술영화 쿼터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술영화라는 그 개념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준영 씨가 주장하시고 또 많은 젊은 영화 비평가나 혹은 관객들이 주장하는 예술영화라 함은 그야말로 아주 다양한 영화들을 우리 배급 구조에서 소외된 다양한 영화들을 좀 더 보고 싶다.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일단 편의적으로 예술 영화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혹은 마이너 영화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런 마이너 영화들, 작은 영화들, 소위 예술 영화들을 좀 잘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묘안이 없을까요? 사실은 지난번 젊은 영화 비평가 집단에서 주최한 포럼에서도 그랬고 그때 토론자로 나오셨던 분들이 뭐 비디오를 보는 남자의 김학순 교수님, 오구를 만든 PD이셨던 최두영 씨, 뭐 청년 필름의 김광수 대표 이런 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거의 뭐 신세 한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묘안이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결국은 묘안이라고 한다면은 결정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시장의 창출이 묘안이고요. 근데 그 과정까지는 좀 지난하고 좀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공급이요? 예술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단 보여질 기회라도 많이 있으면은 일단 당분간은 장사가 안 되더라도 갈수록 관객들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기존의 한국 영화인들도 조금 관행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뭐 영화 촬영 감독이나 뭐 조명 감독 이런 분들이 신인 감독들 실험 영화라든지 작은 영화에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렇게 스텝으로 참여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톱스타들이 작은 영화에 뭐 출연료를 엄청나게 깎고 들어간다든지 뭐 심지어는 제작비까지 대주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조금 규모에 맞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출연료를 조금 이렇게 낮춰서 참여를 같이 하는 이런 이 모델도 좀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모델도 바람직은 하겠지만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문제가 그렇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건 예. 뭐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만약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때 그 참여하신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35mm 90분짜리 영화를 만들려면은 적어도 5억에서 10억은 든다는 거죠. 근데 10억을 회수를 하려면 관객이 몇 명이 필요하냐? 40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관객이 40만이 필요한데 그것은 전부 다 우리로서는 꿈과 같은 수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사실은 뭐 자선 사업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자기 돈 수억 원씩 이렇게 내면서 영화를 만드는 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좀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뭐 제작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뭐 현물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늘어나야 될 거고요. 예, 그렇군요. 자, 이 정리를 해야 되는 마당에 가끔 이렇게 딴질 걸고 싶은 질문이 생기죠. 왜 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셨던 그 영화들 중에서 문득 과연 미학적인 성취가 우리가 소위 만나는 그 흥행이 잘 된 상업 영화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저예산이고 주류 제작 시스템 밖에서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흥행이 안 되고 그런 것만 가지고 그 영화를 온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동정하면서 그래도 이 영화는 작은 영화고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고 예술 영화인데 이렇게 껴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뭐 소규모로 제작됐다고 뭐 소위 에로 영화나 뭐 포르노 영화까지 다 포함할 수는 없을 테고 그건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뭐 사실 미학적인 성취로 봐서 한국 영화 올해 2003년 같은 경우에 올드보이나 뭐 살인의 추억을 넘어서는 미학적인 성취를 가진 작은 영화가 과연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문도 당연히 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다양성이라는 측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학적인 성취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아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예컨대 레디컬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는 작아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훨씬 더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작은 영화들이 미학적인 성취가 뛰어난 것은 아니겠지만은 작은 영화들이 적어도 미학적인 성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발언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작은 영화나 혹은 뭐 예술 영화가 좀 더 다양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득 그 말씀하셨던 예술 영화 전용관 지금 이름이 붙여진 예술 영화 전용관 외에도 독립 영화 전용관도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독립 영화 전용관이 한국 독립영화협회 한국협에서 거의 10여 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독립영화 전용관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작은 영화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영화의 다양성을 그야말로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서 영화 예술 영화 쿼터제, 마이너리티 쿼터제와 관련해서 아주 참신한 주장을 해주셨던 영화비평가 조준영 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언제 한번 그러면 영화 전용관 생기는 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뭐 저보다는 근데 또 독립영화 쪽은 또 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예,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중에서 한 곡 듣습니다. 하이웨이.
분위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이 영화도 우리가 극장에서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내려버렸죠. 프렌치 아메리칸 중에서 패트릭 브로웰과 조니 홀리데이가 함께 부르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뭘까?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Qu'est-ce qu'on attend pour faire la fête? La route est prête, le ciel est bleu. Il y a des chansons dans le piano à queue. Il y a de l'espoir dans tous les yeux et des sourires dans chaque fossette. La joie nous guette, c'est merveilleux, oui.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Qu'est-ce qu'on attend pour faire la fête? Il y a des noisettes dans le chemin creux. Il y a des raisins, des rouges, des blancs, des bleus. Les papillons s'en vont par deux. Et le mille pattes met ses chaussettes. Les alouettes se font des aveux. Qu'est-ce qu'on attend? Mais qu'est-ce qu'on attend?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Oh, hey, swing me.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